안녕하세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강의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1부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명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명절은 다시 4개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애덤 스미스의 출생과 생애, 애덤 스미스의 저술활동, 애덤 스미스의 시대 배경, 그리고 국부론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어,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는 크골디라고 하는 곳에서 세무관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영국은 두 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큰 섬의 아랫부분은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그리고 윗부분은 스코틀랜드 지방인데요. 애덤 스미스가 활동한 것은 주로 스코틀랜드 지방, 그 크골디 근처에 있는 에든버러와 그리고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사진에 크골디 시가지의 모습이 보이네요. 애덤 스미스는 이른 나이인 14살에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떠났죠. 옥스퍼드 대학은 런던 근처에 있는 명문 대학이잖아요. 오른쪽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전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고루한 가르침과 또 고루한 가르침과 교수들에 대해서 실망하여 1746년에 자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1748년에 다시 에든버러 대학에 돌아와서 공개 강의를 하였는데요. 이 공개 강의의 성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1751년에 글래스고 대학의 논리학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1761년에는 글래스고 대학의 부총장도 했고요. 하지만 1764년에는 영국 재무상의 아들의 가정교사 제안을 받고 미련 없이 글래스고 대학을 그만두죠. 애덤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을 그만두기 전에 1759년에 도덕 감성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도덕 감성론이라는 책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함께 두 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술인데요. 여기에서 인간의 이기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정에 대한 그러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sympathy, 동정심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은 이후에 국부론에서 그 뉘앙스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을 그만두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찰스 타운센트 백작의 양아들입니다. 재혼을 했는데 양아들의 가정교사 제안을 받았죠. 찰스 타운센트 백작은 가정교사를 제안하면서 연봉을 글래스고 대학에서 받는 연봉보다 훨씬 더 높게 쳐주었을 뿐 아니라 가정교사 끝난 이후에도 영구히 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유럽 대륙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중농주의와 교류함으로써 애덤 스미스의 사상의 상당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그 조카가 사망하게 되면서 2년 만에 귀국하게 되는데요. 귀국 후에 크골디에서 직업을 잡지 않고 10년간 국부론을 서술하게 됩니다. 국부론 저술한 이후로 1778년에는 에든버러에서 관세위원이 되고 1787년에 글래스고 대학 총장도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에 60세로 사망하였죠. 이 국부론이 쓰여져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산업혁명 직전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공장제 기계공업에 기초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어, 그러한 그러한 생산의 혁명이 일어난 시기죠. 1760년부터 이루어지는데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시절은 그 공장제 기계공업 이전에 있는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공장에 모여서 생산을 하지만 장인들이 기술자들이 모여서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가내 수공업이라고 해서 집에 장인이 집에 그 자기의 물레라든지 생산 도구를 가지고 상인들이 원료도 갖다 주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가져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막 꽃피기 직전의 그런 상태에서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바라본 것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의류 산업이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의류 산업, 옷인데 옷 중에서도 면화 산업의 발전이 그 시작입니다. 면화는 조면, 방적, 방직이라고 하는 생산 과정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와트의 전기기관은 이러한 조면, 방적, 방직 과정이 기계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부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론은 영어 원제목이 국가의 부의 본성과 원천에 대한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국가의 부의 의미와 원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국가부의 의미는 무엇이냐? 국가의 부는 한 나라에서 생산한 상품의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부의 원천은 또 그 상품, 국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한 나라 국민의 연간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강조하는 그 경제학의 출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의미는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야 하며 그 방법은 분업의 심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분업이 심화되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시장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아담 스미스는 또 분업의 다른 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분업의 폐해, 인간의 노동을 단순화시키는 폐해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낙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국부론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김수행 번역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이 국부론을 보고 계십니다. 이 책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의 전체 과정을 거쳐서 국부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명제의 주요 내용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